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지방선거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 기자님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뭐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이겼는데도 위로주를 먹어야 되는 것 같은 결과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는 졌는데 분명히 원래 어제 따로 만나서 축배를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 개표를 보거나 선거 결과 보고 늘 이제 뭐 몇 번의 선거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민심은 정말 절묘하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굉장히 뭐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간의 정치 상황을 한 번에 다 환기할 수 있는 절묘한 선택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뭐 충청이나 이런 데 보면 교차 투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많았어요.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는 주로 서울에 있고 중앙 여론을 많이 청취하니까 어떻게 교차 투표를 해 이랬는데, 뭐 부산 북구도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교차 투표가 이루어진 점도 이번 선거에서 좀 특이한 점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재수를 찍었으면 바로 하정우로 내려가는 거지, 전재수를 찍고 한동훈이나 박민식을 찍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계산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다 줄투표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재수 찍고 한동훈으로 넘어가는. 근데 그게 저는 교차 투표가 있을 수 있다고 봤는데, 왜냐면 한동훈 후보의 바람이 상당히 있었고, 어쨌든 보수에서도 뭐 어쨌든 큰 셀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고 봤는데, 실제로 보면 전재수 후보가 거의 60에 가까운 육박하는 득표를 얻었거든요. 북구에서. 그리고 구청장도 52 정도 넘겼는데, 지금 하정 후보가 42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교차 투표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폭이 너무 크다. 이런 게 이제 지금 그 선거구의 전망을 좀 빗나가게 한 뭐 이런 이유죠.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교하게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줄투표를 하는 거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는 전제가 있거든요. 대부분 당을 정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선거 홍보물도 잘 안 봤을 거예요. 공보물도 내 지역에 누가 나왔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당을 정하면 줄투표한다, 이게 좀 일반적인 공식처럼 여겨졌었는데,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 지역에 누가 나왔고 누가 투표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오세훈이 결과적으로 됐지만 또 시의회는 굉장히 또 구도가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뭐 당만 보고 찍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약간 좀 정치의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시작된 좀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인천공항에서 만난 시민께서는 전략 투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놔뒀으면 그냥 알아서 했을 텐데, 뭔가 무언의 힘이 들어왔으니 우리는 전략 투표를 하겠다라는,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게 정치 고관여층도 여론조사 전문가나 이런 분들 아니면 잘 쓰지 않는 언어인데, 이거를 딱 평범한 시민들이 쓰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의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양쪽에 다 좀 긴장과 회초리를 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는 힘이 막강해지고 있으니 긴장하세요, 정치 똑바로 하세요, 이런 어떤 딱 그 위험 신호를 준 거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윤어게인은 안 돼. 그러나 니네 좀 새롭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줄게. 정확하다.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근데 일반적으로 투표 분석에서 교차 투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투표율이 떨어지는 후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후보가 55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아마 그 정도 나올 거야라고 하는데, 이게 확 떨어지면 기본적으로는 인물 경쟁력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물 경쟁력에서 소구가 안 됐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북구, 서울, 뭐 평택 이런 데 다 1에서 3% 내외의 차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는 건. 근데 민주당의 당력이나 당세나 이번 선거의 의미나를 감안했을 때 왜 1%를 못 이기는가?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뭔가 그 인물에 대한 경쟁력, 아니면 당 차원에서의 어떤 뭐 선거 전략 개입, 선거 개입 전략, 이런 것들에서 좀 안일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구청장이나 그걸 당선을 시켰는데 이 후보만 안 된 거고, 서울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 다수를 3분의 2 정도까지, 뭐 3분의 2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다수를 잡았고, 구청장도 더 많이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됐고, 근데 이제 이거를 뭐 편리하게 얘기하면 서초 강남 송파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상수죠. 서울 선거에서. 서울 선거에서 상수인데, 제가 주목해서 본 거는 뭐 구로, 금천, 마포, 은평 이런 데에서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럼 더 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보면 선거 전략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안일했다. 정원호 캠프가 상당히 안일했다. 약간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긴 했어요. 기자들 사이에 약간 부자 몸조심. 그러니까 도전자는 정원호고
그리고 또 도전을 받는 사람은 이제 5선에 도전하는 이제 오세훈인데 오세훈이 오히려 도전자처럼 싸우고 정원호가 이제 가진 자처럼 싸웠다. 그래서 이 캠페인 전략 자체가 좀 잘못됐던 거 아니냐. 더욱더 공세적으로 이를테면 오세훈의 이제 그 실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강버스부터 시작해서 더 적극적으로 막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됐던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 시대 이야기하면서 지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뭐를 어디로 보내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보내고 AI 센터 지방에 짓고 하는데 서울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 돈이 외부로 지원되는 만큼 자기네들한테는 떨어지는 게 없는 거고 해수부가 글로 간다는 거는 서울에서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AI 센터가 이동한다는 거는 서울에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메울 뭔가를 제시를 해줬어야 돼요. 아.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 통합했으니까 우리 20조 화끈하게 지원한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서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빈 공간을 좀 이렇게 후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 해수부가 가지만 우리가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그 공백을 메워주는 뭔가가 있어줬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해수부는 세종시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인식을 예. 일반적인 인식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살 GTX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모두 경악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GTX가 하루빨리 오픈되기를 기대하는 사람한테는 정원호가 되면 1년, 2년 연장되겠다. 이게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에요. 나한테 피해네. 그렇죠. 어. 당장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 철근 하나만 들었다고 해서 이게 건물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오히려 빨리 되는 게 이익인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더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관점에서 어떤 이슈를 띄웠다면 그거에 대한 공백만큼을 채워주려는 노력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방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못 채워준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원의 오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지지율 격차가 상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방송에서 한 5대4, 5대 3.5 정도 굳은 것 같다라고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 사실 하늘이 한 후보를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서울시장을 그렇게 오래 한 4선을 했는데 캠페인 기간 중에 그런 사고가 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렇게 되면 선거는 넘어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 캠프도 넘어갔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겹치니까 이제 오판이 좀 길었고 그 오판의 출발은 뭐냐면 오늘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던 분이 있던데 정원호 후보 목소리가 기억나세요? 정원 후보는 목소리도 기억을 못해요. 저는 언제 약간 쎄하다는 느낌을 받았냐면 누가 전화해갖고 정치를 잘 모르는 관심 없고 투표만 하는 분이 근데 정원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지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경선도 치르고 했는데 그러냐라고 했는데 경선도 사실상 이제 말하자면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전현 의원이라든지 훨씬 더 대중적으로 노출이 더 됐던 분들이 있는데도 당원들의 투표로 어쨌든 만들었고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대대적인 어떤 캠페인이나 뭐 이게 뭐 공격하는 입장이냐 조전하는 입장이냐가 아니라 정원호 자체가 드러나는 캠페인이 뭐가 있었냐 이런 면에서의 어떤 거. 정원호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적극적으로 알리고.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도 지지율이 훨씬 높아. 그러니까 이제 캠프에서는 말한 대로 부자 몸자심 같은 태도를 유지한 거고. 그 오세훈 시장이 거의 뭐 10년 넘게 서울시장을 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했던 어떤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실정 이런 것들만 공격을 해도 사실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뭐 가고 그다음에 계속 근데 이제 두드려 맞기만 해. 예를 들면 뭐 그게 칸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외박 강요, 폭행 이슈라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 고관여층은 저게 해명이 되는 이슈다.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냐라고 하는데 일반 서울 시민들이 보기엔 정원호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정원호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인 얘기 언급만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누적된 데미지로 쌓이고 그럼 정원호는 뭘 하고 싶은 건데 정원호의 공약은 뭔데 정원호의 공약도 지금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적으로 약간 캠페인에 미스가 있었다. 이제 공약 부분에서 제가 이제 사실 이번 선거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른 후보 공약은 사람들이 기억할까요? 사람들 지지율밖에 기억 안 납니다. 워낙 이제 이 여론조사를 이용한 지지율, 숫자 싸움, 경마식 이 보도가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은 서울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공약은 거의 보도를 안 합니다. 누구랑 어떻게 부딪혔다, 누구랑 뭐 한다더라, 누구랑 싸웠다더라 이것만 보도가 계속되고 정책 보도는 늘 그래요. 정책 보도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맡아도
그냥 공방전 뭐 공방전하고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데 이게 어떻게 변한 것 같다라는 그럴 듯한 해석만 있었어요. 뭐 선 올라갔는데 이게 뭐 누구 때문에 뭐 무슨 정책 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때문에 변한 것 같다. 뭐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순살 GTX 뭐 이거 나왔어. 근데 정말 이념 투표를 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영향을 주기 어려운 이슈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아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의 머릿속에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이 하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는 막 해주는 거 아니야? 뭐 공급은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가 맞냐 안 맞냐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식이 어쨌든 그렇다. 인식에 예.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개발의 수 있는, 상징. 인식의 틀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명박 손잡고 막 돌아다니고. 다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예. 그리고 뭐 광화문 광장에 뭐 설치한 거 이런 것도 예. 오세훈이 하면 그런 조형물이나 이런 것도 막 설치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의 틀이 있는데 예. 정원호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예.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떤 이제 말하자면 정원호가 되면 뭐를 하겠구나 이 인식의 틀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인식의 틀이 없이 저분이 성동구청장 할 때 되게 일을 잘했다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픽했다던데 이 두 가지 말고는 정원호를 기간 내내 선거운동 이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가 설명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정원 후보의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서 성수동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수동이 전국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저도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그 하더라도 성수동 관련된 문제를 표지로도 써봤고 예. 정원호 후보가 했던 성동구청장처럼 했던 반지하 관련 대책은 진짜 예. 훌륭하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기사도 써보고 했었는데 알죠. 근데 그거를 뭐 이게 구전으로 전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기간 중에 총평을 하는 건데 원래 그 선거에서 진 후보랑 축구 국가대표팀은 끝나면 항상 욕을 먹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총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그런 예. 면에서의 어떤 뭐 예. 전략적인 움직임이 보이지는 예. 않았던 것 같다. 근데 다만 그걸 채웠던 게 우리가 이기고 있다. 뭐 GTX 논란도 났고 서소문 고가 사고도 났으니까 당연히 이 선거는 우리가 이기는 거다. 뭐 네거티브나 이런 것만 방어하면 된다. 뭐 네. 이런 정도 수준에서 모든 선거는 장 선배 더 잘 아시지만 네. 절실한 쪽이 이겨요. 그렇죠. 네. 절실한 쪽인데. 그렇죠. 예. 근데 그 얘기는 캠프 안에서 이런 평가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캠프 안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여성 시대 때문에 졌다.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뭐 되는 이런 거라고. 주장을 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럼 보세요? 저 더 적나라하게 제가 예, 얘기해요. 예. 정원호 캠프는 사실상 3등분 되어 있었어요. 3등분. 성동에서 들어온 팀.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이 워낙 의원들이 많잖아요. 네. 서울에서 온 의원들 팀.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중앙에서 온 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 팀이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는 네. 캠프 초반부터 아 이게 나왔어요. 여성 시대가 진짜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알아요? 네, 알아요. 네. 근데 이 소통 안 됨이 총체적인 문제였던 거지. 네. 사실 그 출신들이 문제는 네, 아니었다. 그게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지금 뭐 선거 끝나니까 내탁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런 온갖 이제 험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오가는 것 정치의 본질로 돌아가서 한번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음. 원래 공자가 이야기하기를 가장 좋은 정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정치라고 했어요. 그 다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치.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정치, 최악의 정치는 사람들이 우스럽게 생각하는 정치가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정말 너무너무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세훈이 박원순 시즌 2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박원순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정치를 했어요. 사실 알고 보면 가장 좋은 정치란 거예요. 오세훈은 계속 문제만 일으키는 정치였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정원호 캠프 같은 게 아니 죄송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평가할 게 없기 때문에 평가 절하돼 버리는 좀 비극 같은 게 좀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문제가 없이 시스템을 잘 유지해가는 게 사실 정치의 본질이에요. 그게 네. 뭔가를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좀 국민들의 평가가 너무 박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좀 해봐요. 눈앞에 세빛 둥둥섬이 떠 있으면 예. 저거 오세훈 작품이지 이럴 수 있어요. 예.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만 그걸 볼 때마다 한 번씩 상기하게 되는 거고 일종의 상징 정치의 도구처럼 작동을 하게 되는 거. 오세훈이 그걸 정말 열심히 박아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의 본질로 돌아가서 재평가할 기회가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